안녕하세요. 중수들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11%, 코스닥은 0.73%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그냥 이번 주 내내는 그냥 간단하게 박스 치고 뭐 한다? 횡보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밤이죠? 오늘 밤인가요? 내일 새벽인가요? FOMC 회의 결과록이 나오죠.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를 보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시간별 투자자 보면 코스피는 양매도가 나왔고요. 그 중에 이 금융투자가 계속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지 않았나라고 지들끼리 생각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 기관은 팔았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보다 누가? 코스닥이 조금이라도 강했다. 왜? 외국인이 매수를 했으니까.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뭐 기관, 개인 물량 볼 필요 없고 외국인들의 물량만 파악하시면 된다. 갈 거냐 말 거냐. 그죠? 어제 뭐 코스피가 3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기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6거래일, 7거래일 동안 이 틀 안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그죠? 딱 박스 치고 벗어나지 않고 있고. 그럼 오늘 혹은 내일 새벽에 회의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위로 갭 뜬다라는 거죠. 그죠? 갭 띄어갖고 위로 한번 치고 갭을 메꾸든 아니면 살포시 갭 떠서 메꾸고 위로 치든 둘 중에 하나는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도저도 아니고 회의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온다. 그럴 확률은 적긴 하겠지만 말도 안 되게 나온다 그러면 시가 자체가 어디 2385포인트 밑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여기에 대한 매물을 그대로 쌓아놓고 밑으로 2370포인트 정도까지 밀로 내려간다. 그런 관점인 거고요. 코스닥 역시도 요 안에서 이렇게 가둬놨잖아요, 지금. 그죠? 가둬놔서 여기서 움직임을 전혀 만들어내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내일 회의가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면 800포인트 부근에서 시가 형성 혹은 800포인트 위에서 803포인트 정도 위에서 시가를 형성하면 위로 올라왔다가 갭을 메꾸러 내려오듯 아니면 밑으로 갭자리 좀 메꿔놓고 밑꼬리 달면서 위로 81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낼 수는 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시장이 그지로 판명이 된다면 시가 말 그대로 좋지 않은 흐름으로 얘기가 끝난다면 이 종목은 785포인트 밑에서 시가를 형성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FOMC 회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거냐를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고 근데 대부분 이 주식이라는 게 기대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흐름 자체가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근거로 본다면 뭐 FOMC 회의가 그렇게 시장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그냥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남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 정말 강한 폭락이 한번 나온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흐름을 유지하면서 어, 시장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여나 공부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나 네이버에 중수돌이 주식공부 카페에서 뭐 내용 어느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뭐 궁금한 것들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버스는 여전히 이 안에 갇혀 있는 자리인 거고 또 이 안에서도 3065원 밑으로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오기보다는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아직까지 높아 보인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건 현재 자리 자체가 어, 밑으로 눌릴 공간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위로 튀어 올라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FOMC 회의에 따라서 당연히 모양도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거는 갭자리를 조금씩 만들고 간단 말이에요. 뭐 기존에 올라오면서
다 메꾼 자리긴 하지만 굳이 이 자리에 대해서 메꿀 필요는 없는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 갭 자리가 차후에 다시 올라갈 때 확인하고 눌리든 더 가든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방심할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와서 오늘은 이 종목 저 종목 좀 많이 뭐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늘 청담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움직였죠. 기존에 시장이 좀 빠질 때 주가가 좀 움직였던 흐름도 좀 나타났고 오늘 G2파워가 무상증자를 들어가면서 점상을 갔어요. 그냥 장중에 바닥에 있다가 무상증자를 들어가면서 점으로 때려버렸다. 그만큼 가벼운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벼운 종목들이 무상증자 이슈를 많이 만든다. 왜? 어디 돈 벌어먹을 데가 없고 최대한 적게 돈 들여서 큰 수익을 내려고 이런 머리를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 종목이 움직이면서 뭐뭐가 같다? 청담글로벌과 그리고 저기 뭐죠? 잠시만요. 피코그램. 피코그램 같이 가볍고 보통 유통 물량이 없는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 거예요. 얘가 중간 대장으로 움직였고 얘도 뭐 무상증자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죠. 뭐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종목들이 좀 가벼운 종목들, 신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오늘 수급이 좀 청담글로벌이 들어왔고 흐름이 나쁘진 않아요. 한 차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누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여기와 여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가 오늘의 12,000원 정도 자리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럼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더 갈 거냐 가지 못할 거냐의 관점은 밑으로 눌러주는 1,600원 정도 자리까지 열려는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그냥 11,000원 기준으로 11,000원과 위로는 12,800원 요 기준 잡아서 주가가 위로 움직일 거냐 아니면 박스권을 만들어낼 거냐 혹은 밑으로 하향 돌파할 거냐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큰 그림을 봤을 때 여기에 대한 하나 박스권이 있고 그 다음은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박스권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 11,000원. 현재 자리는 이 중간값을 넘어선 자리. 그럼 이 중간값에서 또 중간값의 그림은 12,000원 부근. 그죠? 이런 관점인 거죠. 그러면 현재 요 안에 갇힌 자리다. 요 자리를 뚫어내야 그 다음 자리를 공략하러 간다라는 거고 요 자리를 못 뚫어내는 그림을 만들어내면 이 밑자리는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때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못 지키면 그 다음 지지하는 라인은 요 자리가 나오겠죠. 10,000원 부근이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수급이 들어오고 나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가 슈팅을 매물 한번 소화하고 그 자리를 먹었다. 그럼 여기까지 매물은 소화했더라도 이 위에 대한 매물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죠. 왜? 이 위로만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계속 음봉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자리를 거래를 터뜨리면서 올리면서 소화할 거냐 아니면 올리는 척 했다가 밑으로 누르면서 소화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골든 센츄리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뭐 내용을 좀 찾아보면 뭐 그냥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한다. 근데 그 발행 규모 자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200억 정도? 200억 정도면 시총이 700억인데
거진 30%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시간을 두고 봤을 때는 악재예요. 악재지만 이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 100원대까지 빠졌었고 현재는 횡보한다는 거는 이 회사 자체가 좋지 않은 회사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누군가가 전환사채를 발행할 정도로 사채에 그러니까 이 시총의 30%를 전환사채 해줄 만큼 이 회사에 뭔가 기대하는 게 있나 보구나. 혹은 누군가는 장난을 칠 수 있는가 보구나. 라는 관점으로 주가가 기대감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최근에 이 고점 자리에서 바닥을 만들었고, 이것도 같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405원 정도가 중간값이 되는 거죠. 50%. 그럼 지금 현재 자리는 60%. 기술적 반등을 넘어서 추세 반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는 왔는데 결국에는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올라오면서 거래를 그나마 터트렸던 여기에 대한 매물을 지금 현재 확인하고 눌린 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원을 이렇게 그리는 부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도 큰 원이지만 세부적으로 작은 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럼 여기서 다시 누르는 그림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이 누르는 자리를 지지받는다면 또 올라오면서 커피잔을 만들든 아니면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380원을 이탈하면 안 되는 그림인 거고요. 38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째 됐든 주가는 한 번 정도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올라오는 관점이 380원을 찍고 나서는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 410원 혹은 415원 사이에 갇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흐름에.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굳이 380원까지 갈 필요가 아니라 오늘의 이 저점 위에서 지지받고 405원 위로 안착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한 번 더 440원 혹은 470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지지는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재수 없으면 올라가다가 맞고 밀려버린다는 거예요. 거래가 줄어버린다면 그만큼 매수세가 떨어진다는 거겠죠? 매수세가 강할 거라면 지금 당장 빠르게 올리는 그림이 가장 좋은 그림. 그렇지 않고 찍고 횡보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볼 수는 있는 그림. 대신 이 횡보가 길어지면 손 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잡주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루닛이라는 종목이고요. 뭐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질 않았고 사실상 신규 상장 얼마 하지 않은 종목은 뭐 차트 관점으로 볼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뭐 눈에 보이는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뭐 실제적으로 상장을 했고 첫날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양봉의 중간값 50%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오늘은 고점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기존의 흐름을 만들었던 뭐 요 자리죠, 요 자리. 거래를 터트렸던 요 자리를 못 뚫어내니까 그냥 눌러버렸어요. 그냥 어거지로 눌렀다. 어거지로 눌렀다라는 건 누군가는 상장했을 때 공모가를 가지고 있던 물량을 던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차트의 관점이 즉 오래된 세월이 지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어거지로 누르는 종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다리거나 혹은 밑에서 물타서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현재 이 종목은 신규 상장주다. 즉 기존에 공모해서 들고 있는 그 주식을 아직까지 안 팔고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거지로 누른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로 반등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위로는 4만원 4만원 위로 안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4만원 위로 못 올라탄다면 분명히 이 종목은 저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온다. 그럼 위로는 4만원 위로 안착하는 게 우선, 그리고 밑으로는 38,000원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짧게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길게 본다 하더라도 37,400원인데 37,400원이나 38,000원이나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꼭 유지하는지를 체크하셔야 이 종목은 승산이 있다. 주가가 상승시켜놓고 누르는 자리에서 수급이 한번 바뀐 거예요. 그죠? 바뀌고 올라가는 자리인데 뭐 시가를 위로 띄워놓고 위로 올리는 자리를 만들어내면 꾸준히 가는 거고 그냥 매물을 한번 소화해주는 과정이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누르는 자리가 나타나면 상승하고 하락하고 기술적 반등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그림도 만들어낸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는 중요하다. 내일 혹은 모레가 중요한 자리니까 들고 계신 분들은 꼭 관심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평화산업이라는 종목이 올라왔죠. 뭐 수소차 관련도 되는 부분이고, 뭐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현대노템 쪽에서 K2 뭐 K2 구매 물량이 뭐 폴란드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수입해 간다. 그래서 이제 연관돼 있는 뭐 자회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납품하는 업체인 평화산업이 뭐 이슈가 되면서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키긴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종목은 수소차 관련 주로도 상승을 좀 강하게 했었던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서 사실 전기차가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 전기차 부분이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상용화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먼저 기대감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주가가 눌리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현대 이 뭐 K2 전차 부분에 대해서 뭐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사실은 현재 이 자리가 한 번에 강하게 튀어오를 수는 없는 자리다. 왜? 위에 대한 매물을 뭐 했다? 잔뜩 쌓아놓는 자리예요. 기존의 흐름부터 여기서 매물 한번 쌓았고, 이 매물을 여기서 소화했어야 되는데 소화하는 과정이 짧았다라는 거죠. 그냥 강하게 쳐 올렸다. 즉 여기 있는 매물을 그냥 들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매물 소화를 하다가 주가를 눌렀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워워하고 기다리게 만들어 놓고 위에서 좀 기다리게 해서 지들은 물량을 털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쭉 하락을 했어요. 추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다 그 추세를 벗어나서 주가를 한 번 정도 더 상승시키는 자리인데, 이랬든 저랬든 매물 자체가 요렇게 쌓이는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죠? 요렇게 매물이 쌓이는 자리예요. 이 매물의 중간값이 최근에 나왔던 고점 자리인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매물의 바닥권이죠. 1750원 부근을 한번 확인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 다시 17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뭐 요런, 그러니까 요런 관점으로 크게 봤던 부분 안에서 요렇게 다시 볼까요? 쉽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매물과 요 자리 밑으로 내려앉으면 여기에 대한 매물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1700원 정도네요. 1700원 정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결국에 그냥 짧게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1750원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기준만 보시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어디
1,400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관점이 된다는 거겠죠. 여기와 대충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열려있고 요 안에 요렇게 자리를 잡는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자리 위로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내야만이 다시 한번 2,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매물이 두텁기 때문에 한 번에 뚫어낸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거래가 최근에 터졌던 이 거래량보다 더 터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에 뚫어낼 거라면. 그렇지 않고서는 요 자리에서 횡보하면서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매물을 밑으로 쌓기보다는 위로 올리는 그림. 그러니까 소화하고 위로 올라와야지. 여기서 또 소화하는 과정에서 밑으로 밀어버리면 매물을 또 잔뜩 쌓아놓는다. 그럼 결국에는 나중에 수소차 붐이 불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시고요. 최근에 인콘이라는 종목이 좀 움직이고 있죠. 뭐 인콘 왜 움직이냐 봤더니 뭐 자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한다라는 얘기인데 시총이 700억짜리예요. 뭐 자회사 덕을 얼마나 볼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상장한다고 해서 이슈가 좀 분다라는 거고요. 그럼 단기적으로 해먹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고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이 종목은 뭐라도 지금 하나 나오기를 기다리는 차트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나오지 않으니까 질질질 흐른다. 왜? 관심이 없다 시장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이게 상장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해먹으려면 갭자리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갭자리는 당연히 메꾸면 안 된다는 거고요. 웬만하면 이 갭자리 안에서도 중간값을 그어놓고 1,4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 종목은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거고요. 2,400원 정도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관점인 거고, 그렇지 않고 이 갭자리를 다 메꾸고 내려가는 관점이 나타난다면 기술적 반등은 만들어낼 수 있어도 고점에 대한 상승, 추가 상승은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고점에 대한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1,450원 위에서 지지하는 흐름 만들어내야 되고, 위로는 당연히 1,730원 부분을 1,750원이네요. 1,750원 정도만 올라가도 될 것 같네요. 1,750원 부분을 강하게 뚫어내는 흐름을 만들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주봉과 월봉은 위로 올라갈 자리는 분명히 남아있다. 남아있지만 그 흐름을 바로 유지해갈 거냐 하지 않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지금의 이 자리가 유지되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이해되시죠? 음봉도 강하게 터졌다라는 건 밑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누군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혹은 손절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으니까. 그러면 올라오면서 매물 소화를 기존의 상은 건들지 않고 위에서 매물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거래만 조금 더 들어와주고 버티는 흐름만 만들어내준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상승하는 그림 만들어낼 수 있다. 대신 잡주니까 길게 끌고 갈 종목은 아니다. 2,000원 부근에서 강하게 버텨주느냐. 그러면 2,400원 부근까지. 그렇지 못하면 2,000원 부근, 2,000원에서 2,100원 부근이 단기 저항이 강하게 연출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고 판단하시고요. 자, 위메이드라는 종목이죠. 게임 회사고 뭐 NFT 관련해서 엄청난 상승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비트코인이 사실 뭐 이제 형편이 좀 없어졌고요. 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강하게 눌렸고 그 강하게 눌린 자리 자체가 기존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42,500원까지 밀려줘야 돼요.
그럼 현재는 이 자리에서 지금 버티는 그림이라는 거고요. 버틴다 하더라도 요 위로 올라타야 되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현재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이렇게 연출하는 자리라는 거고, 밑으로 언더슈팅과 위에 대한 오버슈팅을 만들 수 있는 자리예요. 10만원까지.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위 언더슈팅 자리까지는 혹여나 밀릴 수 있는 관점은 생각하셔야 된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돌지 않으면 어떤 종목은 가야 되는 부분이라면 시총이 높은 누군가는 그 물량을 토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 위메이드라는 종목 자체가 강하게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거를 뭐 보태주기라도 하듯이 영업 손실이 300억대가 났다. 대신 매출은 증가했다. 그럼 돈은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거죠. 돈은 더 많이 벌었는데 영업 손실은 기록했다. 영업 손실은 적자로 기록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영업 손실이 크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을 많이 남겨 먹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그게 불법이긴 하더라도 이 재무제표를 만들 때 이제 손실과 이익 부분을 한 분기 1분기 정도는 뒤로 밀어서 지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맞추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굳이 지금 현재의 자리는 이 현재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뉴스를 내면서 실적을 좋지 않게 만들면서 주가를 누르는. 예전에 넥슨 GT가 넥슨과 넷게임즈가 서로 돌아가면서 영업이익을 들었다 놨다 했죠. 500%, 300%였나? 300% 이상 저게 나왔다가 다음 달엔 또 손해보고 그 이상을 또 넷게임즈가 메꾸고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찌됐든 현재 자리는 주가가 상승하기보다는 박스를 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혹여나 밀릴 수 있는 자리까지 열어는 놓을 수 있지만 그 자리를 웬만해서는 이탈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 자리마저 이탈한다면 이 종목의 흐름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종목의 흐름은 더 이상 볼 게 없다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리까지 내려 앉는다면 정말 시장 자체가 코스피는 지금 현재 코스피가 몇이죠? 2400이죠. 코스피는 2200을 깨고 내려가야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이 종목이 이 첫 자리 거진 3만원대 35,000원대까지 내려앉는다면 코스피도 그만큼 혹은 코스닥도 그만큼 밀려야 된다. 위메이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도 그 민만큼 결국엔 700을 깨고 한번 내려가는 그림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마지노선은 43,000원 부분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웬만하면 이 박스 안에 54,000원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현재로서 뭐하다? 최선이다. 이해되시죠? 수급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박스권에서 중간 딱 그어보면 처음에 들어섰을 때는 그래도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는 척 하다가 못 넘어서니까 주가를 눌러놓고 뭐한다? 위로 올리는 수급이 안 들어와요. 밑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한번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또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래프톤도 역시 게임 관련된 회사고요. 임직원들이 주식을 많이 샀는데 손해를 많이 봤네 어쩐네 그런 얘기도 많죠. 그렇다 보니까 대주주는 임직원들한테 주식을 나눠준다. 결국엔 지금 쌀 때 인심 쓰고 나중에 주가를 한번 크게 올릴 확률은 나타날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상장했을 때 강하게 높게 상장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요 자리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언젠가는 이 역사적 부근까지는 한 번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그게
차트의 관점이고 맥점이에요. 굳이 올라갈 자리가 아니라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림을. 이게 뭐 10년 전, 15년 전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는 바가지를 그리기 위해서 자리 잡는 구간인 거고, 그런 자리에서 박스를 치고 횡보를 하다가 그 자리에 또 하나의 밑으로 열어놓는 박스를 하나 더 친 거예요. 왜? 여기서만 버텨서는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위로 올리자니 돈이 들고, 그럼 밑으로 내려서 저가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올 수 있게끔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킨 거예요, 박스를. 현재 이 자리는 여기에 대한 박스권과 요 밑에에 대한 박스권, 이런 관점에서 그냥 접근하실 수 있다. 이 중간값을 밑으로 누른 다음에 올라오면서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3만 3천원 부근, 요 자리를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한 번 더 21만 5천원까지 확인하고 간다면 얘는 이 박스 밑에서 가출 확률이 높아요. 요 안에서 가출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못해도 3개월 이상 여기서 횡보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고, 그렇지 않고 웬만하면 23만원 위에서 지지받는 흐름을 좀 만들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계단식으로 이제 상승하는 저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올라오면서 누를 때 어디 기존 저점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위로 튀어 오른 다음에 누를 때 어디 25만 5천원 부근에서 지지받으면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흐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